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치일기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이 이제 불가합니다. 환율은 1486원, 주식은 2400이 붕괴되었습니다. 자, 결국은 이재명이가 이것을 노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불황으로 빠지는 것을 노리고 한마디로 한덕수를 탄핵으로 몰아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4차원 정치 해설이기 때문에 우리 우매한 우파 국민들은 이것을 절대 이해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우파들은 이것을 이해할 것이고요. 좌파들 중에서도 그야말로 이 정치 흐름을 깨뚫고 있는 좌파들은 알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으로 몰아넣음으로 인해서 문재인과 김무성 배신 세력들이 손잡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하는 이것을 막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막아야만이 이재명도 민주당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 우파 국민들은, 이것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정치 소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생명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문재인과 김무성은 손을 잡고 지금 이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과 김무성 배신 세력이 손을 잡고 지금 이런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민주당에서는 이 문재인 세력들이 이재명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정치 공작을 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 못하면 전체적인 대한민국 정치를 풀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조중동이 앞장섰죠.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는데 조중동이 앞장선 것이고요. 그리고 호남 세력 우원식, 그리고 우원식 뒤에 있는 박지원, 그리고 김무성이 손잡고 지금 이런 정치적인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을 기본적인 전제하에서 바탕이 되는 것을 이해하셔야만이 4차원 정치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4차원적인 정치를 소설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한번 들어 넘겨주시면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제가 예측해 드릴 테니까 그것을 맞는지 안 맞는지 흥미롭게 지켜보시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지금부터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4차원적인 정치 해설이니까 이 4차원 정치 해설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 난국을 풀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파 유튜버들 채널, 흔히 지금 100만 넘는 그런 우파 유튜버 채널 전부 헛것대기입니다. 헛것대기니까 그런 사람들 믿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지금 배신 세력들에 속해 있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배신 세력이 아닐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단편적인 1차원적 정치를 풀어줄 거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우파 국민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제 영상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만은 거의가 우리 국민들은 단순히 이 좌파 언론들이 전해주는 그 텔레비를 보고 눈으로 보이는 1차원적 정치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차원 더 뛰어넘는 4차원적인 정치는 지금 하늘이 택한 사람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그리고 이재명도 하늘이 도구로 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 하늘이 쓰는 정치, 4차원 정치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정치 소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재명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무조건 이재명도 민주당에서 끌어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에는 문재인 호남 세력과 이재명 친노 세력이 싸우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치는 항상 정적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당 내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 문재인 호남 세력과 이재명 친노 세력이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 배신자 세력, 김무성, 홍준표 이 배신자 세력과 한동훈이가 장악한 국민의힘을 지금 어떻겠습니까? 지금 배신자 세력들이 뒤집어서 이것을 뺏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거의 반은 성공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여야 싸움이 아니라 지금 각자 당내에서 정객들과 싸우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호남 세력이 90명입니다. 친노 이재명 세력이 80명이죠. 비록 이재명이 지금 대표 자리에 있습니다만은 이재명은 지금 법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 친노 세력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무조건 어떻습니까? 문재인 세력들한테 당장에 끌어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민주당에서 그 세력 분포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은 공생관계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지난 2년 반 3년 동안 이재명이가 대장동 리스크에서 이재명이가 민주당에서 끌어내려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탄핵당했습니다. 요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에 이 좌파 언론 문재인 세력들이 이재명이를 대장동을 이용해서 결국 이재명을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재명이가 민주당에서 끌어내려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을 이재명 대신에 이낙연이가 장악했겠죠. 그러면 이낙연이가 민주당을 장악하고 이번 회차 말고 지난 국회 때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도 김무성 세력들이 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재명만 끌려 내려왔으면은 민주당을 장악한 이낙연 세력과 국민의힘의 김무성 세력이 손을 잡고 이태원 사고를 이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이것이 바로 저들의 전략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이재명을 살려뒀죠. 지난 2년 반 동안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모든 문재인 언론과 우파 국민들이 누구를 원망했어요? 이재명을 계속 내일 모레 감옥 갈 것처럼 그렇게 선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동훈은 아주 기가 막히게 이재명을 살려뒀기 때문에 이태원 사고도 무사히 넘어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태원 사고라든지 이재명을 대장동으로 끌어내리려고 했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박지원 호남 세력들이 이재명을 끌어내리겠다는 그런 전략이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국회 때는 이 김문훈 세력들이 반을 잡고 있기 때문에 김무성 세력과 이 박지원 호남 세력이 손을 잡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전략이 바로 이태원 사고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계략은 계속되었죠. 그러나 그것을 실패하고 나서 2차적인 전략 계략이 바로 김무성 세력과 박지원이 손잡고 지금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계엄령은 이미 김무성 세력과 박지원 세력이 올 4월부터 계획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에는 내각제 세력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개입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어려운 정치를 우리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소설이겠거니 하고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싸움은 김무성 배신 세력과 문재인 호남 세력이 손을 잡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이 일어나도록, 계엄 선포를 하도록 이 세력들이 정진석이를 통해서 정치 공작을 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술을 단 한 잔도 드시면 안 됩니다. 자, 술을 단 한 잔도 드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김무성 배신 세력은 국민의힘에서 한동훈을 내쫓고 국힘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런 정치 공작을 한 것이고요. 결국 문재인 호남 세력은 이재명을 끌어내리고 민주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정치 공작을 박지원과 김무성이 손잡고 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박지원이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내세워서 지금 민주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김무성이는 명태균과 강혜경이 서로 싸우는 이 약속 대련을 통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 통화를 이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고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일으키도록 이미 지난 4월부터 윤석열 대통령께 계속 정진석이가 술을 드시게 하면서 이런 잘못된 판단을 일으키게 했다. 저는 최종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김무성과 박지원의 정치 공작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술을 단 한 잔도 드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여러분 상상에 그냥 맡기겠습니다. 김무성이 알고 정진석이 알고 그야말로 박지원이 알고 그리고 누가 압니까? 이준석이 알고 이 배신 세력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진석 내각제 세력이죠. 정진석이가 김정필이가 그렇게 원하던 충청도 내각제 세력, 바로 정진석이도 차차 자기 어떤 총리 한번 바라보고 그런 것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의심을 가져보고요. 정진석이가 이 정치 공작에 함께 동참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진석이가 비서실장 되고부터 이 모든 것들은 계획이 되었고 결국 실행이 되었다. 왜 이 시기에 실행되었나? 그것은 김무성과 박지원이 계획된 윤통 탄핵 전략이고요. 이것은 터통이 돌아오면 안 되기 때문에 터통이 돌아오기 전에, 그리고 정기국회가 끝나면은 문재인 심판 들어가는 것을 알고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일으키도록 이미 오래전에 준비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적인 생명이 함께 닿아 있다고 말씀드렸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이재명도 자동적으로 민주당에서 끌려 내려온다.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좌파 언론들은 지금 온갖 거짓 선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좌파 언론들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자극적으로 그야말로 확인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죠.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모두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우리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재명은 지금 그래서 시간 끌기 전략으로 한덕수를 탄핵했다. 한덕수를 탄핵하고 나면은 대한민국 경제는 타격을 입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최상목은 절대 탄핵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이재명이가 그것을 노린 것이죠. 결국 이재명은 최상목 권한대행은 절대로 탄핵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은 물 건너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역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으로 몰고 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는 어떻습니까? 박지원 세력, 호남 세력들이 이재명을 그냥 대표로 앉혀놓고 이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만 시키고 요때까지만 써먹고 나면은 이재명을 무조건 끌어내릴 태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지금 민주당에서 살기 위해서 박지원 세력들한테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오히려 오버해서 한덕수 총리를 탄핵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함으로 말미암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막았고요. 최상목 탄핵도 막게 되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절대로 이재명이가 탄핵을 하지 않습니다. 지켜보시면 압니다. 앞으로의 정치 예측을 해봅니다. 이재명이 절대 최상목은 탄핵 안 할 것입니다. 왜? 경제 타격이 상당히 크다는 이유로 이재명이는 최상목을 탄핵하지 않을 것이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재판관 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은 이 모든 것을 내다보고 한덕수 총리를 탄핵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으로서는 자기가 정치 생명 민주당에서 쫓겨나지 않고 사는 길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막는 것입니다. 참 역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은 이미 좌파 언론에 세뇌되어 있고요. 좌파 언론들이 선동하는 데는 모두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과 김무성이 지금 손을 잡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4차원 정치를 풀어갈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이제 불가하게 되었고요. 트럼프가 들어오면 문재인 정부 때 미대선 개입 의혹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심판이 바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문재인 행동을 보십시오. 문재인이 사실 지금 자기가 드러나와서 한 소리씩 해야 되는데 꼼짝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은 이미 전 개인적으로 300버릇을 다리고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자,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술을 한 잔도 드시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정치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에 한동훈 세력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지금 권영세가 비대위원장이 되어 있는데요. 결국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입김이 작용한 것이고요. 친윤이 지금 배신 세력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우파 유튜버들, 우매한 우파 국민들, 그들에게는 이해 못할 겁니다만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힘 비대위원회 권영세를 앉힌 것이고요. 권영세는 비대위원회 한동훈 세력들이 거의 다 들어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잠시 물러나 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한동훈을 신뢰해서 한동훈 세력이 국민의힘을 장악하게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배신 세력이 지금 국힘 장악하는 것은 실패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민주당은 박지원이 내세운 우원식을 내세워서 이재명을 끌어내리고 호남 세력이 민주당을 장악하려 했으나 결국 이것도 이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고 나섬으로 인해서 결국은 실패할 것이다. 결국 박지원과 김무성 세력은 조기 대선을 노리고 지금 이런 정치 공작을 폈는데 결국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김무성과 박지원의 정치 공작은 저는 개인적으로 올 4월부터 시작되었다. 한마디로 비서실장의 정진석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모든 전략은 시작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하늘에 택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그리고 터통이 돌아오면 이 모든 것들은 해결됩니다만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을 막고 이 배신 세력들의 정치 공작을 막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단 한 잔도 앞으로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정진석이 내각제 세력이죠. 비서실장한테 지금까지 쏘갔다는 것을 아마 지금쯤 알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무성, 박지원 뒤에는 조중동과 홍석헌이 있는 것이고요. 이들 어마어마한 대한민국 좌파 세력들, 즉 일루미네티 세력들은 특통이 취임 전에 이 모든 것을 끝내려고 했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무성, 박지원의 정치 공작은 한동훈과 이재명 몰래 이것은 올 4월부터 비밀리에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정기국회가 끝나면은 바로 문재인 치고 들어가는 것을 알고 김무성이가 명태균과 강혜경을 내세워서 한마디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둘이 싸우는 척하면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모든 뒤에 통화 내용을 공개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결국 김무성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압박하고 안에서는 이 정진석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술을 드시게 해서 결국 비서실장 정진석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치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이 계엄령을 선택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계엄령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이미 사과를 했고요. 결국 국민의힘도 계엄령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사과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야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되풀이드립니다. 한동훈이가 이재명을 살려둠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 많죠. 자, 문재인이가 정권에 물러나면서 문재인한테 가는 그 모든 화살을 누구한테 돌려놨습니까? 이재명한테 돌려놨습니다. 무엇을 터뜨려서? 대장동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을 심판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재명에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 우파 국민들은 지난 2년 반 동안을 그냥 허송세월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만 끊어내리면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김무성 세력과 손잡고 이태원을 이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도 끌어내리고 국민의힘은 김무성 배신 세력들이 장악하려는 그 계획이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왜 무산되었습니까? 한동훈이가 이재명을 지난 2년 반 동안 살려뒀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은 이제 이재명이가 그것을 자기도 살기 위해서는 어때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것을 이해하기에는 1차원적은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2차원적, 3차원적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4차원적 정치 해설을 풀어주는 제 말을 이해하는 분들만, 지혜 있는 분들만 이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이것을 잘 이용해서 이 배신 세력, 김무성 세력과 박지원 세력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아야 이재명도 민주당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을 이재명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를 탄핵시킴으로 인해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았고요. 이제 좌파 언론들이 엄청나게 윤석열 대통령을 악하게 몰아갈 것이고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압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도 더 이상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시키지 못할 것이고 문재인과 김무성의 반란은 실패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좌파 언론들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부수고 들어가라. 이렇게 마치 5.18과 지금 연상시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을 상당히 악하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전부 거짓 선동이라고 전 보고 있고요. 확인되지 않은 그런 수첩의 내용을 또 가지고 끄집어냈습니다. 결국 최순실의 태블릿 PC 그 거짓 선동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듯이 지금은 확인되지 않는 수첩 내용을 가지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총으로 쏴야 된다는 그런 거짓 선동을 우리 국민들은 다 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러나 실패할 것이다. 왜? 하늘이 택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올날은 가까워졌고 탄핵은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그러나 장애 집회는 최소화할 것입니다. 이 문재인 세력들이 계속 좌파 언론들과 손을 잡고 이재명을 압박하기 때문에 장외 집회를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는 척만 하지 이재명은 장외 집회를 거의 안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문재인 좌파 언론을 이용해서 계속 연예인들을 내세우고 자극적인 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거짓 선동을 해서 우리 국민들을 몰아갈 것이나 지금은 그때와 다른 것이 이미 경제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재명도 경제를 물고 늘어졌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바로 권한대행을 맡았다는 것은
경제가 이미 대한민국의 화두로 내세웠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민주당의 탄핵이 역풍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노린 것이 바로 또 이재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김무성 박지원의 정치 반란은 실패하게 될 것이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윤석열 대통령께서 단 한 잔의 술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을 바로 교체해야 됩니다. 저는 아마 가장 먼저 정진석 비서실장을 교체할 것으로 보고요. 이것은 정진석이 김종필 정치의 후계자로서 내각제 개헌을 위한 정치 공작 드라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단 한 잔의 술도 드시면 안 됩니다. 단 한 잔의 샴페인도 입에 대면은 김건희 여사가 레이저를 쏘면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했던 그때를 상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김무성 배신 세력들이 장악하려고 하는데 다시 한동훈 세력들이 장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최고위원 때는 김재현이 김무성 졸개가 거기 있었는데 그것을 쫓아낸 것만으로도 이미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착오했던 계엄령, 이것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 모든 것도 하늘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일으킨 것은 결국 김무성 배신 세력들한테 쏘가서, 박지원 세력들한테 쏘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결국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트럼프가 돌아오면은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조사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김무성과 손잡고 있는 박지원, 정진석 내각제 세력, 좌파 언론을 모두 손잡고 있는 딥스 세력 홍석현, 그리고 호남 세력 우원식, 이 모든 세력들이 이번 반란에서 실패함으로 인해서 모두 퇴출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지원 호남 세력과 김무성 배신 세력,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언론을 잡고 있는 홍석현, 이 딥스 세력들의 정치 반란은 모두가 실패로 끝날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경제를 바로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내년은 그런 해입니다. 내년 1월 트럼프의 기한을 기다려 봅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